박수!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저리 들어줘.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 안녕하세요.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오늘도 50인의 어머니들과 류지광, 노지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젊어지기 프로젝트를 도와주실 28청춘 닥터진 가정의학과 김예지 선생님, 한의사 김세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활동량도 줄고 좀 움츠러들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을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인 기혈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혈의 출발점이 바로 손톱 끝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톱만 잘 살펴봐도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각자 손톱 뿌리에 하얀 반달 모양이 잘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저 다 보여요, 선생님. 저는 안 보이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선생님, 저는 엄지 손톱만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손톱하고. 네, 반달 모양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몸이 허약하고 만성 피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운을 보강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내가 손톱 밑에 반달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너무 지금 요즘 많이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저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게 신기하네요. 이 손톱을 보고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처럼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손톱의 중간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죠. 굴곡 있는 거. 네, 예. 이런 경우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빈혈이 올 수 있는데요. 바로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손톱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는 없어요. 네. 그죠? 손톱 이제 깎을 때만 사실 손을 봤는데 이 반달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네, 저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주먹을 이렇게 꼭 쥔 채로 3초 있다가 손을 펼치는데 다시 손바닥의 색이 붉게 돌아오기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이 손을 꽉 쥐었다 펴면 보통은 2, 3초 내로 손바닥이 붉게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4, 5초 이상 걸렸다면 당뇨 위험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을수록 우리 모세혈관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이 심장에서 손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자, 어머니들 다 해보셨죠? 네. 4초 이상 걸린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이구. 어머나 세상에 왜 이렇게 와, 많으셔? 너무 많으시다. 네. 자가 진단만 해도 꽤 많은 숫자가 당뇨 위험군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당뇨를 주제로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당뇨약을 안 먹는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워요. 한 20년 전부터 당이 있어요. 가족력으로요. 아, 가족력으로요? 네. 그럼 지금 약은? 약 먹어요. 여러 가지 먹어요. 네. 식구들이 그러시구나. 당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당뇨로요? 예. 저도 남일이 아닌 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 뭐 거의 10년째 당뇨를 앓고 계신데 본인 당사자도 이제 힘드시지만 옆에서 그거를 케어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진짜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식단 관리해드려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참 힘들거든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이게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일상생활까지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당뇨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서 어떤 사연일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 20년 동안 뭐라고 할까 참 사람을 힘들게 해는 최악이죠. 저게 다 약인가요? 와. 저렇게 약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무기력하고 저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간뇨가 잦아요. 갈증이 많이 나니까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밤에 자다가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계속 이런 식으로 깊은 잠은 못 자죠. 아이, 참.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갔더니 변혈장이라고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수술 3년 전에 했습니다. 이 협심증 처음에는 허혈성 심장으로 한번 왔다가 그거로 인해서 협심증이 다시 왔더라고요. 수술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저 간병을 하겠다고. 와. 야, 따님이 엄청 효녀시네, 진짜. 아이고. 아유, 188. 높다. 식전 혈당이 188이면 요즘에는 당뇨에 상당히 내가 민감해서 채소를 많이 먹고 유산소 운동하고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당뇨가 참 무서운 병이라는 거를 이제서 새삼 느끼고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8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이 와요.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맞아요. 항상 저희 아버지도 제가 항상 비치하고 다녀요. 빨리 먹어주지 않으면 10분 안에 그냥 팍 쓰러질 정도, 한 발짝도 걷지 못할 정도로 그런 증세가 지금도 있어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냥 운동도 하고 그래서 텃밭도 우화 짓게 되고 배추가 병나네. 엄마! 응. 아이고, 어서 와라. 여기서 빨간 고추 좀 따라. 아유 우리 효녀 따님. 아유, 효녀 따님. 아이고. 네. 엄마! 이거 먹어봐, 이거. 이게 뭐야? 집에서 만들었어. 복숭아. 그런 데서 햇빛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야외에서 힘써가면서 일을 하면 또 몸이 더 힘드니까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바로 이렇게 조치가 안 되면은 쓰러지실까 봐. 많이 먹어? 요즘도 계속 입맛이 없고 그래?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 그냥은 안 넘어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습관이 돼서. 근데 이게 또 혼자 챙겨 먹기는 힘든데 맞아요. 옆에서 따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맞아. 천천히 먹으니까? 천천히 먹는 거야. 이게 완벽하게 이게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너무 보기가 또 안쓰럽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오히려 마음이 안 좋죠. 엄마는 한번 잘못되면 끝이니까. 아, 죄송해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다는 약은 많은데 당뇨라는 게 그렇게 쉽게 완치되는 건 없잖아요. 더 여기서 더 좌절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신념으로 살고 있죠. 와, 당뇨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을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근데 또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따님께서 어머니를 또 생각하는 마음이 그 화면 밖으로도 전해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또 맞아. 너무 좋았었습니다. 예. 네. 자, 사연의 주인공 이순례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어머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4세 이순예입니다. 와, 옆에 따님도 같이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순예님의 딸 신주입니다. 간단한 일상생활 중에도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당뇨 때문에 가장 힘든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당뇨라는 것이 가족력이잖아요. 이제 저의 가족력에는 당뇨 환자가 없어요. 저의 친정 가족력에는 아무 병도 무병장수했고 그런 가정인데 저 혼자만이 당뇨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혹시 물려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니께서 당뇨셨고 또 아버지도 또 당뇨셨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유전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진료를 보면서 3대, 4대에 걸쳐 당뇨가 유전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당뇨가 있을 경우 15%, 부모 모두 당뇨가 있을 경우 30%가 당뇨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의 경우 아무래도 비슷한 식습관이나 환경을 공유하다 보니 그 영향력 또한 크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실 가족 중에 당뇨 있으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한번 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봐 주세요. 꽤 있으시네. 네. 저희 집에도 당뇨 환자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운동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고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네. 근데 이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게 되고 노심초사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당뇨는 이 식단 조절이 필수고 잘못하면 이 합병증의 위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함께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오랜 당뇨 투병으로 할 얘기가 많다는 아내분이 계셔요.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영상 통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됐다.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예. 됐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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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7년차 55살, 54살 먹은 고강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1살 아내 윤혁순입니다. 선생님 팬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스튜디오 안에서 만나 뵀었더라면 더 좋을 텐데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셨나 봐요. 네. 저희가 집이 거제도예요. 경남 거제도에다가 남편이 시력장애 1급에다가 양쪽 눈 다 안 보이고 그리고 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타고 또 무엇보다도 신장 혈액 투석을 다녀요.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네. 네, 그래서 한번 어디 장거리를 가려면 네. 많이 힘들고 지쳐요. 네,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도 다 당뇨의 합병증인가요? 네, 처음에 녹내장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뇌경색에 이어서 뇌출혈이 됐어요. 그래서 뇌출혈 수술을 하고 나서 아예 녹내장 말기가 돼서 눈이 아예 안 보여요. 아무래도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좀 많이 놀라셨겠는데 혹시 당뇨가 좀 많이 심하셨었나요? 당뇨가 심할 때는 혈류 수치가 500에서 800까지 올라갔어. 500에서 800까지 올라갔어. 아이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저희도 당뇨 수치가 안 잡혀서 합병증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데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으셨나요? 연수 증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 자체가 없어서 그냥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당뇨 합병증이 다 무섭지만 이 시력을 잃게 되면 그게 참 어떤 두려움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흑 같은 시간에 또 산다는 건 너무 슬퍼요. 아유, 아내분이 오랫동안 곁에서 간병하시면서 아내분도 참 많이 고달프셨을 텐데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남편보다 먼저 뇌종양을 글쎄. 글쎄. 했는데 이제 많이 힘들어가지고 저도 수두증에 걸리고 내성포진도 수시로 걸리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줄까 이렇게 늘 생각하느라고 사실은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옆에서 그렇게 손 꼭 잡고 곁을 지키시는 챙겨주시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여요. 저는 멋지고
그냥 껌딱지예요. 그리고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옛날 집사람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참. 하여튼 앞으로도 두 분 더욱더 서로 잘 보살펴 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20번 이순례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 따님 영상통화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희도 엄마가 당뇨 수치가 잘 안 잡혀서 그 합병증 같은 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눈 실명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옆에서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행인 건 우리 이순례 어머님의 경우에는 사실 따님이 옆에서 너무 식단을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식사할 때 탄수화물 먹거나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인슐린 분비도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혈당이 그렇죠.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각종 합병증이 유발이 되겠죠. 아까의 사례처럼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우리 신장사구체가 손상되면 당뇨병성 신장병증, 그리고 또 혈관이 손상되다 보니까 우리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이 심내혈관 질환까지 사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그런 식단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맛있는 거 입맛 따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하지만 이제 그런 유혹에 못 이기는 순간 건강 역시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최근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전통 간식으로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짜장면이나 짬뽕. 땡! 여기 미리탕. 네, 18번 어머니. 미리탕이 아니라 마라탕. 미리탕. 땡! 미리탕 아닙니다. 좋죠. 마라탕 아닙니다. 군만두입니다. 땡! 아닙니다. 자, 짜장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짬뽕, 탕수육, 군만두 다 아닙니다. 마라탕 다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맞춰주실래나? 네, 33번 어머니. 꼬치에 하나하나 끼워진 저 포도를 아그작 씹어 먹더라고요. 네. 우리 손주가요 너무 잘 먹어요. 과일 꼬치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정확한 정답은 탕후루인데요. 네, 자, 요즘 MZ 세대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간식입니다. 사실 이거 저도 한 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하도 이제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그럴만해요.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오늘 드셔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이게 또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혹시 당뇨 없으신 분들 중에 같이 좀 맛을 느껴보실 분이 계실까요? 네. 예. 제가 그럼 배달 가겠습니다.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예? 있어도 먹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좋대요. 네, 안 좋대요. 그게 너무 서운해하셔가지고 꼬치꼬치 이렇게 딱 돌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한 개씩만 드세요. 꼬치꼬치 무치도 드리세요. 따지지도 않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떤 맛 때문에 MZ 세대들이 먹는지 한번 우리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지훈 씨도 오늘 처음이잖아요. 저도 처음인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야. 딱 하나만 드셔보세요. 하나만. 예. 되게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오. 알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도마도를 썰어서 엄마들이 설탕가루를 살살살살 뿌려주셨어. 그 맛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또 먹고 싶긴 한데 먹어도 하나만 더 드세요. 하나만. 어머니들 어떠세요? 맛있어요?
제가 한두 개 먹었을 때 달달하고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 더 달아서 못 먹겠던데요. 맞아. 옛날에 먹어본 달고나 맛 같은데요. 달고나 맛도 있어. 네, 맞습니다. 이 과일에 설탕이 합쳐졌으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하지만 과일은 기본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당류인 과당이 높아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설탕, 물엿 같은 당으로 또다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당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비만 진료를 받은 중학생 환자가 4년 사이에 3.13배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뇨 진료를 받은 중학생 환자는 1.7배 늘었다고 합니다. 당뇨는 사실 일찍 올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철저한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단맛이 덜한 걸 고르는 게 당뇨에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GI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동일한 양의 음식이더라도 GI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 또한 오래 가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요. GI 지수를 퀴즈로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음식 밸런스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 대표를 좀 뽑아주세요. 저희 28팀의 팀장님 말고 팀 대표. 28팀의 팀 대표로. 우리 청춘팀. 자, 한 분 뽑으시면 됩니다. 우리 15번 어머니. 네, 일어나 주세요. 네네. 자, 진행 방식은 이구동성 게임 다들 아시죠?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은 음식일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정답을 외치시는 겁니다. 다음 중 당뇨에 더 좋은 음식은 수제비 대 쌀밥. 생각해 보시고요. 수제비가 더 당뇨에 좋은 음식인가? 쌀밥이 당뇨에 더 좋은가? 하나, 둘, 셋! 수제비! 쌀밥! 자, 수제비라고 하신 거는 28팀이고 쌀밥 하신 분들은 청춘팀인데 당뇨에 더 좋은 음식은 어려운데. 수제비입니다. 야. 수제비. 맞았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당뇨에. 저는 당연히 수제비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수제비의 GI 지수는 50, 쌀밥은 70으로 수제비가 쌀밥보다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찐 옥수수 대 찐 고구마. 와,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고민하세요. 고구마 아닌가? 고구마? 찐 어렵다. 옥수수가 당뇨에 더 고구마, 좋으냐? 찐 고구마가 당뇨에 더 좋으냐? 자, 하나, 둘, 셋! 옥수수! 두 분 다 찐 옥수수. 네. 제 생각에는 저도 좀 덜 단 찐 옥수수일 것 같았는데 정답은 뭘까요? 고구마 아닌가? 고구마? 정답은 정답은 찐 고구마입니다. 그렇지. 고구마. 와, 그래. 다 틀렸어요, 이거는. 예. 아니 고구마가 달기도 달고 탄수화물이고 오히려 당뇨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찐 옥수수의 GI 지수는 73이고 찐 고구마의 GI 지수는 61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옥수수는 당도는 보통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 부담이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당뇨 관리를 척척 잘 해내서 당뇨 관리에 성공했다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네. 성공하신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요리 영상을 보시네요. 요리 영상? 혹시 크리에이티브신가? 와, 필기하시면서 네, 식단표를 적고 계시네. 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노력하는 사람.
40대 초반에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치과에를 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하시면서 잇몸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대요. 이게 당뇨가 있다는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뇨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놀라셨겠다. 유전적인 효과 저기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스트레스성, 쇼크성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스트레스성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문제야.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때 당화혈색이 뭐 10일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세상에. 와. 당장의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뭐 설마 내가 당뇨로 죽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게. 그렇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아저씨가 다쳐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남자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멀쩡한데 왜 입원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당뇨가 심해서 발목을 자르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막 정신이 멍해지는 게 나도 이렇게 살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면서 약 먹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혈당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6.6 나왔어요. 와, 성공. 잘했다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왔어요. 역시나 약은 약을 어쨌든 또. 잡수시네요. 네. 1년 365일 똑같은 날 아침에 6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약을 먹어요. 바로 나가서 30분, 40분 걸어서 가요. 역시 운동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규칙적으로 네. 약도 잡수고 운동도 하시네. 응? 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요. 네. 진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6번 정도? 7번, 거의 7번, 6, 7번은 10,000보 이상을 걷는데 한 달 전부터는 제가 15,000보를 올렸어요. 15,000보를 올렸어요. 와, 세상에.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대단하시다. 네? 과일도 밥 먹기 전에 먹어요, 저는. 식후에 먹는 게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혈당이 덜 올라가고 공복해서 배가 불러서 밥을 조금 덜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과일도 될 수 있으면 밥 먹기 전에 먹어요. 과일도 먹는 순서가 있대요. 순서가 있어요? 덜 단 것부터 시작해서 단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포도를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먹고 포도를 먹고. 절제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그걸 또 공부하시면서 이걸 또 딱 지키면서 지키시는 예. 거 아니에요? 뭘 볶고 계신 건가요? 야, 세상에. 채소도 환자한테는 여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주. 여주만을 먹으면 써서 못 너무 먹는데요. 계란 이렇게 스크램블 하고요. 과일 집에 있는 거 약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는 의외로 맛있고 생각보다 안 써요. 그래서 먹을만해서 밥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명월초라는 건데요. 상추 대신해서 쌈을 싸 먹고 있는데요. 어우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야, 참 정말 참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네요. 그죠?
소화 잘 되라고 매실인가? 그냥 지금처럼만 관리하고 당화혈색 6.6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바람이에요. 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뵙고 싶을 것 같아요. 백선의 어머니,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 VCR을 보면서 당뇨 관리의 정석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시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뇨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다 보니까 진단을 받고도 약을 안 먹었어요. 그냥 저도 받아다 그랬어요. 놓고 몇 달씩 안 먹고 저도 이러다가 그랬어요. 네. 그런 찰나에 병원에서 우리 아저씨 병원 갔을 때 그분이 다리 자른다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야, 인간 승리 같아요. 지금 사방에서 지금 궁금하다고 지금 눈빛을 계속 보내고 계신데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6번 어머니. 과일은 보통 식후에 먹는데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드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밥을 안 먹어도 과일은 먹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당뇨 환자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먹으면 그게 포만감도 생기고 뭐 그래서 밥을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혈당 조절을 한다면 과일을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만 식전에 먹게 되면 과일 속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고 추후 식사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인데요. 단 가급적 GI 지수가 낮은 과일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단단한 과육의 과일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치과에서 잇몸을 보고 당뇨를 의심한다는데 어떻게 잇몸을 보고 당뇨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혈관 손상이 일어나는데요. 잇몸에도 혈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혈류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하얗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당뇨가 있으면 이 염증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주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아내릴 수도 있고요.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또다시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는 치아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식사할 때 검은색 음료를 드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흑염소 진액이 좋다고 해서 장기간 복용하고 있어요. 먹고 싶어요. 약간 이거 아니 생각보다 비리지 않고 좀 먹기 편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니? 저는 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비리지가 않고 흑염소는 오래전부터 보양식으로 널리 사랑받은 식품인데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흑염소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흑염소를 피로와 허약을 보호하며 몸속의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장수를 누린 19대 왕 숙종은 흑염소에 검은 깨와 검정콩 등을 넣어서 만든 흑색 탕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흑염소 먹기 시작하면서 당뇨 치수도 좋아지고요. 당도 떨어지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흑염소가 당뇨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흑염소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5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흑염소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리놀렌산과 중성지방을 배출시켜 지방간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올레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라키돈산인데요.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속에도 있는 성분입니다.
두뇌 발달이나 면역력 개선,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세포 막의 구성 성분인데요. 흑염소의 풍부한 아라키돈산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액 내의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흑염소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말은 좀 낯선데 이게 어떤 거죠? 네,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요. 우리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끌어들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로 유입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인슐린 민감성이 잘 유지되는 몸은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잘 분해되고 에너지로 소비해서 혈액에 포도당이 잘 쌓이지 않게 돼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 속의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당뇨병을 유발한 실험쥐에게 아연과 함께 아라키돈산이 든 식단을 공급하자 인슐린 기능이 향상되어 혈당 수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식단 공급을 중단한 후 2주가 지난 뒤에도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이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부족한 건가요? 네, 우리 몸속의 노화로 인해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면 아라키돈산도 같이 감소합니다. 네, 그런데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흑염소 진액이 아라키돈산을 보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아라키돈산은 흑염소에만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육류에도 아라키돈산은 들어 있습니다. 이 100g 기준으로 아라키돈산 함량을 비교했을 때 소고기에는 한 0.7% 정도,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1.3%가 들어있는 반면에 흑염소에는 3.1%가 들어있어서 소고기의 4배가 되는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식사하실 때 식단을 눈여겨보는데요. 명월초라는 걸 쌈으로 드시더라고요.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상추 대신 당뇨에 좋다고 해서 명월초를 즐겨서 먹고요. 일명이 이게 당뇨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네, 명월초는 피를 맑게 해서 혈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르마늄이 풍부하고 항균, 항염 작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밥상에 잘 어울리는 재료인데요. 여기에 여주까지 함께 드셨잖아요. 여주의 쓴맛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 갈락토론산, 펙틴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흑염소의 아라키돈산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감소를 돕는 여주까지 함께 먹는다면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요. 지금 현재 흑염소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은 살이 찔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몸이 건강해져서. 중요하죠. 예.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흑염소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이 단백질이 21.2%로 많은 반면에 지방은 1.1%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흑염소의 지방 함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살찔 걱정이 덜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녹혈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녹혈도 흑염소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녹혈은 사슴의 뿔을 자를 때 나오는 피를 말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허를 보하며 요통을 그치게 하고 폐가 약해 피를 토하는 증상이나 자궁출혈, 대하 등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녹혈에는 철분과 히스티딘, 글리신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흑염소 진액과 녹혈을 함께 섭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진액 섭취 시에 또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채널 A